목요일 아시아 증시입니다. 미국의 관세 완화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면서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보여주는 아시아 증시입니다. 대부분의 증시가 빨간불을 켜는 가운데 개별 이슈에 따라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주가권 증시는 오전과 다르게 빨간불을 켜면서 오후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먼저 체크해 보시면 CATL이 홍콩 IPO를 앞두고 2% 넘게 상승하면서 4월 하락분 회복에 나서고 있고요. 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체 대표 기업인 비아디와 칭산이 리튬 가격 급락을 이유로 칠레에서 추진하던 LFP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증시 분위기 함께도 체크해보시면 오후장 들어서 빨간불을 켜는 상해 증시입니다. 개장 직후 로봇주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상한가를 터치하더니 오후에는 우주나 국방 업종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공개된 지준율 인하, 정책금리 인하,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지수 0.2%가량 상승하면서 3,34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어느새 23,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항생 지수입니다. 매일 100의 자릿수를 바꿔가면서 열심히 오르더니 6거래일 동안 무려 10,00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오후장에서도 꺾이지 않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항생 지수에서는 기술주가 강한 모습입니다. 텐센트부터 알리바바, 샤오미, 메이투안까지 대부분 오후장에서도 탄력 이어가주면서 상생 지수를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마감 전에 23,000선에 진입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항생지수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니케이 지수는 약간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형주의 온도 차이가 꽤 큰 모습인데요. 소니나 닌텐도 그리고 주가의 제약이 1에서 2%가량 하락하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은행 종목, 수출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방은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이 덕분에 오전의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던 니케이 지수인데요. 현재는 37,000포인트 수복에 나서는 가운데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6% 넘게 하락하면서 침체기를 걸었던 베트남 증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기 반등보다는 관망세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베트남 증시가 한국거래소의 KRX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증시 현대화의 막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부터 가동된 KRX 시스템은 10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건데요.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향후 당일 경제나 공매도, 옵션 등 국제 수준의 파생 상품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126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는 호치민 VN 지수입니다. 현재는 고점 대비 상승폭을 줄이면서 0.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현입니다. 예, 이사님 인도 파키스탄 군사 충돌 얘기 있는데 지금 이사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델리 북쪽, 이제 인도 서북쪽 쪽이라 현재 뭄바이 쪽이랑 위치는 좀 멀어서 크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아, 천만 다행입니다. 네. 네,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11시죠, 우리 시간으로 아주 크고 존경받는 국가와 주요 이 무역 협정에 합의할 거다 이런 언급을 자신의 SNS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영국이 아니냐, 외신들에서 이런 추측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인도랑 합의가 가장 빠를 거라고 원래는 봤었단 말이죠. 인도 쪽 합의가 지금 원만하지가 않은 건지, 혹은 혹시 인도랑 합의가 되는 거라면 인도 증시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 미국 인도 간의 긴밀한 협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인도를 겨냥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지난 5월 7일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는 자동차, 철강, 그리고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해서 양국가 간 무역 규모를 2030년까지 5천억 달러로 확대하는 목표와 연계된 포괄적인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 그리고 미국산 무기 구매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서프라이즈가 오늘 인도로 발표가 난다라고 하면 해당 합의의 공식화 또는 추가 세부 사항 공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인도 내 용업 부문은 여전히 민감한 이슈가 있기도 해서 농산물 관세 제외 여부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입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공식적인 체결 공식이 발표된다라고 하면 인도가 되든 안 되든 어쨌건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관세 철폐가 인도가 첫 번째
화제로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인도 증시는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리스크를 고려할 부분은 어쨌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농업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양보 여부에 따라서 협상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인도 파키스탄 군사 간 긴장 구조가 이제 지정학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도 좀 같이 고려해봐서 증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파키스탄 인도 간의 충돌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미중 간 대리전으로 치달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데 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실제 있다고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사실 전면적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 현지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근 이제 파키스탄에서 지원하는 이제 테러 단체로 이제 추정되는 곳에서 무장 단체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이제 테러로 인해서 현재 이제 인도가 파키스탄 측에 대한 보복 공격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파키스탄 측에서는 이제 민간 지역에 또 공격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보복 공격을 또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 인도 서부 지역 쪽에 국경 지역 쪽에 포격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한데요. 일단 이러한 상황은 1971년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큰 군사적 충돌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양국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일단은 그 전면전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 일어난 테러 이슈는 2019년 풀마와 테러 이후 공습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전면적으로 가기 힘든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파키스탄 경제 위기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 현재 이제 군사력 격차가 인도와 상당히 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파키스탄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키스탄 측에서 이제 도발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인도 또한 현재 이제 미국과 지금 이제 뭐 양국 사회에서 어쨌든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전면전을 이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전히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지적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면전 가능성이 낮지만 어쨌든 뭐 또 다른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걸 여쭤본 이유가 우리 방산주하고들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번 분쟁에도 일단 증시 충격은 좀 완만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수준에 그친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어떨 걸로 보이세요, 그러면? 네, 지금 뭐 5월 7일 날 보복 폭격을 했을 경우에는 인도 증시가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지금 이후에 시장의 반응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반응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방산 그리고 항공 물류 관련 종목들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이제 인도 주식 쪽에서는 타격을 받았는데, 반대로 인도 정부의 강경 대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단기 매수세를 유발하면서 일부 최근에는 회복을 다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 유출이 좀 증가했던 부분들이 루피아 가치를 좀 어쨌든 약세를 좀 기록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현재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있고 양국 모두 전면전을 피하려는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면적으로 버틸 가능성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낮다라고 보고 있지만, 추가적인 돌발 상황을 좀 주시해서 다시 좀 살펴보면서 인도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항상 몸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